흠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아나톨리 포멘코 지금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하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1, 2, 3편 들어보신 분들, 자, 1편은 약간 아나톨리 포멘코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2000년대부터 2000년, 10년대 또 그리고 디조선 뽕 이런 것들과 연결됐는지 간단한 스토리텔링. 아나톨리 포멘코는 9.11 사건 이후에 그 시대정신, 이제 9.12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정신이라는 그 영상이 한때 1, 2, 3, 아마 제 기억으로 1하고 2에서 1인가 2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황궁 12도 관련돼서 황궁 12도 영상하고 관련돼서 그 일단 예수 이야기, 예수는 별자리 이야기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황궁 12도 관련된 게 바로 또 이 아나톨리 포멘코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등장한 거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예수 2000년에 또 예수가 실존 인물이냐는 관점에서 아나톨리 포멘코가 거론됐을 때 저는 잠깐 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보울님이 2000년도, 2010년도를 거치면서 사만 역사 관점에서의 유럽을 또 중앙아시아를 훑으면서 아나톨리 포멘코를 거론한 거고, 그 후에 이제 그 등장하는 여러 이 채널이나 그 스피커로 표현하면서 스피커들이 이제 응용을 하면서 한보울님과 응용하면서 또 아나톨리 포멘코도 여차여차 양념 쳐면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지만 아무튼 그랬고, 이제 2에서는 이런 대충 그런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2에서는 이제 유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여러 가설의 포인트 중에 금세 살인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1800년대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유럽이 아니죠. 파리죠. 지금의 파리가 형성됐다. 그러니까 1800년대 아파트 단지 개념의 파리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이제 말의 고층의 상징, 즉, 그 영국탑 느낌의 상징성이 에펠탑이 등장하는 거죠. 에펠탑. 그랬을 때, 이 파리 이전에 이제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에서의 지금의 유럽의 모습은 그 비인 체제 이후다라는 가설을 내었죠. 비인 체제 이후에부터 유럽이 복고주의가 형성돼서, 즉 복고주의가 형성돼서, 즉 비인 체제는 프랑스 혁명, 미국 탄생 이후 또 나폴레옹,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홍경래난 이후에 이 공화국을 반대해서 비인 체제, 즉 유럽 복고주의, 왕정주의로 세팅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이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냐면 정과 반이다. 이 정과 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정과 반. 일단 이 정과 반이 이제 금성이 산이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쓰이지만 이런 지리적인 이치는 데칼코마니 개념이다. 데칼코마니입니까? 네. 꼬마니입니까?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꼬마니, 데칼코마니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데칼코마니. 이렇게 등장하죠. 데칼코마니. 대충. 자, 이렇게 정과 반. 이렇게 대칭 개념. 이런 대칭 개념으로 정과 반이 바로 정이 일단 대륙이라고 하면 오리지널 무대, 반이 유럽이다. 지금의 유럽이겠죠. 이 개념.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 더 생긴 개념이 아시아다. 이런 개념으로도 사만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사만적 개념은
오래된 사만적 영역의 개념이고,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리즘에서는 12연방이냐, 10이냐, 또는 그 경제 영역권이냐, 영역권 몇 개로 나눈다, 몇 개로 나눈다, 이게 수없이 막 10개다, 12개다, 13개다, 33개다. 이제 그 유엔 지도, 평면 지도 가지고 33개 칸 이야기도 했었고, 아무튼 이 영역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한다. 이거는 예전에 간단 명료하게 그냥 이야기했고, 근데 아무튼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12 플러스 보이지 않는 숫자 한자 13은 언제나 중요한 겁니다. 황공 12도 하듯이 개념적으로. 그랬을 때, 자, 지금 아시아까지 일단 빼고, 아시아도 와서 또 정과 반으로 나눠지는데, 실제 이제 이 정과 반이란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지리적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그 미국판 지도하고 유럽판 지도하고의 그 프레임이 똑같다. 프레임이 같다. 그리고 이 대항해 시대라는 개념으로 유럽판 지도하고 아메리칸판 지도하고 이 프레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사나 인간사보다는 전쟁사가 등장한다. 이 개념은 이해했으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또 지금의 유럽이 되는 본격적인 계기는 당연히 한반도사에서는 그 임진왜란이겠죠. 임진 병자, 이 시기를 거치는 병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조선 중기 이후가 되는 거고, 청나라의 등장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올라가면 복잡해지니까 대충 이 개념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이 편 이야기하는 개념에서 그래서 이제 유럽의 모습, 가장 단편적인 그 이슬람적인 건축 양식이 빠지는, 또는 그 동방종교적인 느낌, 러시아적인 느낌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리 에펠탑 앞에 있는 그 뭡니까? 그 트로카데로 트로카데로 궁전 맞죠? 트로카데로 궁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그도 카페에다 좀 남겨놓을 겁니다. 지금 이게 위키티피아가 여러분들 한국 거를 치고 들어간 것보다는 영문 위키티피아에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을 한국어로, 이제 영어가 있고 한국 번역 자동으로 되니까 여기가 데이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거하고 똑같은 키워드를 치더라도 영문하고 한국하고 이 영어 기반의 위키피디아가 데이터가 더 많고 더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트로카데로 궁전을 예로 보여줬던 겁니다. 약간 그 이슬람적이고 무어적이고 또 동방 정교회 같은 이런 디자인 자체가 좀 지금의 유럽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간단한 예로 그 한반도의 경복궁 앞에 있던 조선 총독부가 빠샤진 그런 이유하고도 비슷하다. 이게 그런 칼라 톤이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를 살짝 예로 들어라. 그리고 이제 그 유럽사에서 등장하는 그 스페인 그 회복 운동.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이슬람이 빠졌다. 이 느낌에 대해서 또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이제 정리했던 역사 수정주의, 이제 자료는 여기까지 또 밑으로 한 장 더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새로운 연대기죠. 자, 새로운 연대기. 이제 저 핵심 포인트, 새로운 연대기. 자, 새로운 연대기. 이제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포멘코의 새로운 연대기 어떤 이 요약점 관점을 보면서 금성의 살인 이야기, 이게 과거에 했던 가설들하고 비교 교차를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중심 개념. 우리 어디까지 왔죠? 앞에 받고 줄였고, 새로운 연대기 역사 시작. 지금 이 부분 캡처했고, 자, 그러면 이 밑에 포멘코의 주장. 포멘코의 주장, 이제 이거는
더 체계적으로 하고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밑에 체크하고 바로 이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세기 새로운 연대기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 안경 좀 쓰고. 제가 진짜 이제 컴퓨터 화면도 잘 안 보여가지고. 17세기 아이작 뉴턴 경은 고대 그리스, 고대 이집트 및 고대 근동의 당시 연대기를 조사하면서 당시의 지배적인 이론에 불만을 표시하고 수정된 고대 왕국 연대기에서 로도스의 아폴로니오스의 아르고 나우티카를 연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아르고 나우티카 원정 트로이 전쟁 및 로마 건국의 전통적인 연대를 바꾼 자신의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먼저. 자, 정통적인 연대기와 다른 연대기라는 아이디어는 적어도 17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7세기 후반이면, 자, 그런 다음, 이 누구야? 장 아르두엥, 프랑스 사제이자 고전학자로 생전의 고대 작가들의 판본과 세계 공유의 역사를 쓴 것으로 어쩌고저쩌고. 자, 특히 14세기 음모론, 그 시대 이전에 쓰여진 전통으로 믿어지는 거대 문학. 고대 역사 문서가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젊다고.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들이 실제 사건으로는 최근 이야기다. 1685년 버전을 출판했다가 여기서 대부분 그리스와 로마 텍스트가 베네딕토해 수도사들에 의해 위조되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와 로마 텍스트가 이제 이런 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입니다. 정사와 야사. 그 야사가 간다 명료하다. 나중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서 1887년 또 에드윈 존스, 초기 기독교 역사가 2세기, 3세기 크게 조작됐다는 왜곡이다. 그러면 에드윈 존스는 누구냐? 1887년 또 인물입니다. 역사가. 에드윈 존스는 또 이런 이야기를 관점을 이야기하죠. 자, 밑으로 내리면 존스는 어쩌고저쩌고 더 서기 700년, 1400년 사이에 소위 암흑시대의 전체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상의 인물과 사건을 창조한 기독교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급진적인 주장을 이라 했습니다. 교부, 복음서, 사돌바울, 초기 기독교 문헌이 그리스 일반적인 기독교 단순한 문학적 창작물로 확인되고 16세기 초에 전체 기독교 신화를 작성한 수도사 주로 베네딕트에서 기인한다. 자, 베네딕트에서 장난질을 했다. 이건 그래서 한 평론가가 말했듯이 존스는 15세기 말 이전의 모든 영국 역사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이제 기독교를 맹신한 사람들은 이걸 절대 소화를 할 수 없겠지만 세계사의 흐름을 또는 한국사나 일본사나 이런 것들을 그 시간대대로 고지고대로 진실로 믿는 사람한테도 또 어려운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시 뉴칼리지 그리고 포멘코의 주장 이 리스트는 또 이거 하고 계속 이렇게 요점 정리만 이렇게 기록하고 진행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고대사는 이제 수도원,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편집했다. 뭐 이런 관점이죠. 그리고 금성의 사인된 이야기에서는 수도원이 과거에 중국 기반에서는 넷이고, 넷이 십상시들이고, 또 한반도에서는 살입니다. 뭐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고대사 수도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먼저 자,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파리 사진 좀 봤습니다. 이 사진들을 왜 보여주냐면 이런 쪽 하는 또 다른 곳 이것저것 듣고 오셔가지고 뇌가 그냥 다 개털려갖고 전혀 현실감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성의 사진 이야기 오래전부터 하면서 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 1800년대, 1900년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 자료는 일부러 보여주려고 합니다. 최대한 제가 봤을 때 리얼 사진으로. 이런 사진마저도 다 뭐 포토샵 했다라고 막 믿는 사람도 있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제 갈수록 더 안드로메다급으로 가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아무튼 과거에는 포토샵이었고 이렇게 그림으로 장난질을 했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가 지금 1800년대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진짜 예전에 제가 이제 영국의 고전, 미국의 고전 이야기하면서 이들도 굉장히 동양적인 헤어스타일 또는 의상, 한복이나 드레스나 한복은 더 오래된 올드한 스타일입니다. 올드한 스타일. 이제 이게 조선시대를 관통하면서 17, 18세기를 관통하는 의상이 되는 거고, 머리 장식은 일본사에서 강하게 강조했던 그런 것들. 물론 일본사가 표본이 아니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역사는 거짓인가? 어느 시대부터? 보통 이제 1500년대 분기점이죠. 1500년도. 아나톨리 포멘코 기준. 근데 이제 아나톨리 포멘코 위아래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집단들이 있었다라고 또 우리가 가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유럽의 역사. 자, 유럽은 금성인 하이든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무엇으로 비교했는가? 큰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큰 프레임. 자, 지도로 가겠습니다. 지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제 했던 거. 자, 이거는 이제 자꾸 고대사,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좀 강조를 해야겠습니다. 유럽사에서 표면적으로 나온 게 자꾸 이렇게 동쪽으로 갈수록 고대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엔키의 엘릴 이런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막 UFO까지 나오고, 자, 이거는 이제 중동, 즉 유대교 신화창조 모세 이야기를 뛰어넘는 시간대로 이제 엔키의 엘릴이 심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 이걸 또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숨어져 있는 장난질이고 고대사에 부르기 나름이고. 그러면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그 가장 최근의 이야기다. 이런 정립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 여기 하나씩 지고 있습니다. 엔키엘릴도 있고, 자, 이것도 더 고대사의 장난이고, 동쪽으로 갈수록 자꾸 요상한 게 태어나는 겁니다. 자, 유대교, 이슬람, 최근 시오니즘에 관련된 거고, 1800년대, 이제 1600년대냐, 1700년대냐 발달을 하겠지만, 시오니즘은 정확히 유대교, 이스라엘은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등장하는 거고, 그러면 그리스, 로마, 이 아테네, 그리스, 로마에 대한 지향은 가장 빨았던 게 토머스 제퍼슨, 미국. 여기서 이제 공화국을 탄생한 독립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얘들이 독립공화국, 독립국들이 주장했던 게 로마, 그리스풍이죠. 자, 토머스 제퍼슨.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등장했느냐? 무엇을 반대로 해서 등장했냐죠. 바로 바로크 플러스 로코코의 VS가 바로 과거의 로마 그리스식을 재해석한, 이게 이제 미국의 애들의 철학의 모토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자, 바로크 로코코 이거 글자를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통합점에서 미국 공화국 이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로마 그리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로마 그리스의 아테네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테네가 기존에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동쪽 세력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금성이 하려는 이야기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했는가? 바로 유럽을. 일본사로 많이 이야기했죠. 이거는 시즌 1때부터. 자, 그러면 이 동부 13도의 영역, 동쪽의 영역, 유럽의 동쪽이에요. 그러면 자, 경계선 중요합니다. 지금의 중동 빼고, 이란, 이라크 빼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빼고, 그 다음에 아테네 빼고, 아테네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동부 13도의 아테네 이야기도 했었고, 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일본사적 개념으로 유럽을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어떤 개념으로?
여기가 일본이면, 자, 이제 이런 거 좀 작은 거 지우겠습니다. 이게 조선이다. 조선이다. 자, 조선. 그러면 조선 옆에는 뭐가 있죠? 물론 명청이라고 있지만 과거에는 요 정도로 잡고 수당이 있었겠죠? 수나라 당나라 수당이 있었고, 이런 때 일본은 또 제가 프레임을 하나 더 짰죠.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도만, 지금 제가 이거 씨부리고 있는 이 지도만 여러분 이해해도 여러분들은 그 어느 동네 그 누구보다 더들 똑똑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사를 제가 또 일본의 영역, 지금 우리 이쪽에 있는 일본, 동부 13도하고도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겹쳐집니다, 이게. 자, 이거는 소화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단군 해모수 일단 이렇게 한반도도 자꾸 동북부 위로 올라가면 뭐 신이 있는 느낌, 이렇게 역사의 근원이라 하는 느낌, 이런 방향성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조선과 이 중국에 위치하고 수당사, 수견사, 그래서 일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교류의 프레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언제나 아시아는 이 아시아는 한 묶음이다. 역사적으로 과거사가 한자 기록이 자꾸 뭐 조선이, 우리가 한반도가 짝이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이게 같은 묶음으로 몽고사, 중국사, 동남아사, 일본사도 같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얘들도 짝이구나 라고 그냥 인지하는 게 기본적인 의식의 발현입니다. 근데 조선사,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1900년대 초에 갑자기 갓쓴 조선인들만 한반도에 다 강제 이주당했다는 말은 안 맞는 게 뭐냐면, 문화적, 건축적, 인종적, 이 전체 아시아 구성원들이 동시에 그 노장들이 이야기하는 여기서건 유럽이건 한 번에 밀려와서 이 지역에 세팅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록이식이다. 기록이식. 기존 문화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존 문화가 어떤 문화였을까? 이거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더 중국적인 문화다. 더 오래된 문화다. 더 뭐라고 하면 백제스러운 문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제. 자, 신라스러운 문화는 로마로 많이 변이돼서 나온 거고, 신라적 문화는 로마나 최근에는 1500년 이전에는 스페인적인 걸로 관련되어 있고, 이 스페인의 오리지널 원터는 바로 라틴이다. 라틴 지역이다. 중앙아메리카다. 자, 이런 개념들이 사실 지금 아나톨리 포멘코의 새로운 연대기에 비하면 더 충격파가 큰 이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금성에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록이식이다. 기존 문화에. 요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 쉽습니다. 그래서 사진자를 요즘에 이제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해도 소화를 못하니까.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 여기. 일본 이야기.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포멘코 이야기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포멘코가 말한 1600년, 1500년 이전 유럽 역사는 짝이다. 여기서 짝이란 거는 지금 세계사의 기반의, 유럽사의 기반의 흐름이겠죠. 그리고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럼 오늘 일단 이 부분하고 좀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일본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자, 이제 지금 이 부분 예전에 했던 거 좀 지워놓고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난경 찾다가 지금 난경도 어느 정도 했는데 또 난경 이야기 디테일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시니까 그건 또 나중에 또 읽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지금의 아나톨리 포멘코 이야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함경도와 동부 13도적 관점. 이 관점들, 이 각각의 패턴의 가설들을 또 나중에 교집합으로 뭉쳐버리면 여러분들이 완벽한 퍼즐을 완성하는 거고, 그 퍼즐 큐브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큐브 밖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만추리아국 제가 중요하다겠죠. 이 만주국이 탄생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군 환인 그 신화적 모티브가 신화적 스토리텔링이 체계화가 될 수 있었겠죠. 고대사가 만약에 제국주의가 이겼을 때. 하지만 공화국에 의해서 이 플랜은 폐기되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만주국이 그 의도대로 한국협회 제국주의에 의해서 성립됐으면 여러분들이 됐으면 솔직히 이 가설도 있습니다. 이 가설까지 또 이야기하겠네. 왜 그러냐면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소설입니다. 소설로 그냥 생각하십시오. 머리 아프다. 저 새끼 소설이다. 소설 읽다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자, 상상의 과실로 추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에서 하지 않았던, 오늘 또 지금 또 꾸준히 듣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소화되실 분은 소화하셔라. 또 나중에 이걸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를 듣다가 또 깨달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지도가 어디 갔죠? 자, 여기서 만약에 한 줄 쓰겠습니다. if. 자, 높은 성의 사나이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높은 성의 사나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 나오고 유명한 거니까 이걸 기반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이 보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너무 과몰입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다고 해서 현실 집중을 못 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주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갑자기 길바닥에 나와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또 어디 증상도 막 그런 이상한 것처럼 단군 환인 믿으십시오 막 어디 끌고 가고, 저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인터넷 시대를 만나서 여러분들과 저하고 이런 교류가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솔직히 이 인터넷 시대가 없었으면 또한 이런 데이터베이스 비교조차도 안 됐겠지만 길바닥에서 제가 백날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면 걔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여러분들이 소화했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이걸 포교 피스코롬 이야기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고, 또 이게 안정적인 겁니다. 소설입니다. 소설.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도 소설, 높은 성의 사나이도 이 높자가 맞습니까? 막상 써놓고 보니까 이상하네. 높다 맞죠? 높다 할 때 맞나? 맞죠? 높은 성의 사나이. 높은 성의 사나이 소설. 자, 소설 중요합니다. 소설 여러분. 그래서 소설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라는 게 자, 우리 높은 성의 사나이 간만에 나왔으니까 또 이미지 한컷 보고, 자, 이 높은 성의 사나이 만약에 이 일본과 나치가 이겼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금성의 사나이 이야기에서 정말 많이 등장했던 테마죠. 그리고 이게 정말 역사의 실체를 접근할 수 있는 굉장한 스토리텔링이다. 자, 그래서 높은 성의 사나이 소설이고, 자, 그리고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또 한번 강조를 하자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제가 댓글에도 한번 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쿵푸허슬, 주성치의 영화 쿵푸허슬 아시죠? 최고의 물음의 지존이 되는 쿵푸허슬의 이야기. 하지만 처음에 이제 주성치가 영화상에서 이러한 그 책을, 이 권법의 비법의 책을 정말 길바닥에서 꼬마한테 파는 어떤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는 이런 책 개념입니다. 정말 이 어디 삼류 잡지책 같은 삼류 구석 서점 먼지에 안 보는 먼지 쌓이는 책인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절대 고수가 되는 이야기, 바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 비법. 이 쓰레기 같은 만화책인데 그 쓰레기 같은 만화책에서 이 쓰레기 같은 이야기인데 쓰레기 같은 것에서 진실이 보이는. 진실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뭐냐면 과거에 만약 우리가 다르게 만났으면 그 무법을 하고 검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이 지식의 깨달음, 이게 엄청난 무공이다, 내공이다. 그래서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는 여러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내공빨이 약한 그 허접한 모양새들이 많다. 여러분들은 하지만 강한 내공이 터져라. 포텐이. 자, 이야기가 너무 했으니까 자, 높은 성의 사나이, 자, 즉 제국주의가 승리했을 때, 즉 이 만주국이 성립됐겠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만주국이 성립됐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반도에는 민족의 전쟁이 없었겠죠. 여러분들 이걸 너무 지금 남북한 공산주의, 민주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한반도의 남북전쟁이 정말 죽은 사람도 많고 기간도 오래됐고 정말 이 뭐랄까 순수한 영혼들이 즉 역사가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한반도 사람들이 이 조선사 기록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류 이제 한 4,000년 되죠. 우리가 단기하면서 이 4,000년의 역사적 충돌이 실질적으로 없었기에 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또 여기에 반하는 제국주의지만 이제 제국주의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고 제국주의가 만들어진 거고 그 위에가 봉건제가 있겠죠. 즉 봉건제 제국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라는 것도 자발적 이게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공산민주로 이 갈라지는 이 사상적 대립에 정말 충실하게 글로벌리즘에 충성을 한 곳이고 불쌍한 민족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4천의 역사적 충돌에 이겨낸 뭐 임진왜란이 됐건 병자호란이 됐건 기타 등등의 뭐 그 당나라하고 고구려 싸움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흔들린 순수한 어떻게 보면 영혼이 맑은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시골 촌놈들로 비유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게 세진 겁니다. 이거는 깨우칠 사람만 깨우치십시오. 제가 방금 말한 게. 자, 그래서 제국주의가 승리했다면 여러분들 만주국이 승리됐고 이 만주국, 조선, 대한제국, 일본제국 이렇게 연방제가 되면서 중국을 당연히 제국주의 연방, 5연방으로 갔겠죠. 5연방. 다섯 민족의 화합이니까. 그러면 다섯 민족의 화합의 컨셉은 어느 때부터 왔는가? 이거는 잘 또 올라가 보면 됩니다. 고구려 역사에도 성장하고 아무튼 그랬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로 누가 나옵니까? 자자자 또 세계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 이제 이걸로 내려오면 바로 바이칼 호수 어쩌고 저쩌고 환인 장군 청군 이런 스토리텔링이 등장해서 만주 쪽에 고대사가 연결이 되는 거다. 근데 사실 그것도 금속이 사는 이야기에서 이론적 체계지만 사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만주에다가 무엇을 유치하려고 했죠? 보고작전, 유대인들을 때려박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유대교, 인류 역사 6,000년 유대교, 신유대교, 시오니즘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용 고대사가 이제 그것을 더 뛰어넘는 게 6천년을 뛰어넘는 게 단군, 황군, 환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패권주의로 저는 필요하다면 세우는 것도 전략적으로 세우는 것도 저는 사실은 찬성을 합니다. 물론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이 패권을 잡고 이 흐름을 잡았을 때는 당연히 인류 역사 6천년 예수 뭐죠 여호와 아담과 이브 이게 거짓 스토리로 전 세계를 세뇌시켰다면 우리는 더 그 큰 이상으로 세뇌를 시킬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사고는 정확하게 현재와 과거의 기록들 그리고 어떤 장난들이 있었는지를 인지한 다음에죠. 그런 것들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기록에서 한자 기록에 단군 환인 뭐가 있으니까 해모로 해보소가 있으니까 막 이들을 막 우리의 민족 추앙해야 된다. 인류 역사가 6천년 만년 막 그 실제 우리 거로 착각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대사는 차라리 그 금세 사전 이야기에서 만들어가면 저는 마고로 간다. 마고. 고구마의 신, 땅에서 나는 고구마가 신이 되는 마고. 그게 금속의 살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더 고대사의 중심을 더 잡는 거고 이게 이제 하도 인물 위주로 해서의 식교과가 돼서 별자리로 북극성 자리로 잡는 데가 오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이슬람 또는 천주교 조선 고려조선 시대를 관통하면서 별자리까지 가게 된 거고 또 그걸 또 더 고대사에 연결해서 북극성에다 연결시키는 거고 또 그게 또 신의 이야기로 가는 거고 이래서 고대사 신적 이야기는 짬뽕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짬뽕탕을 누가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지금 현 몽고 위치는 지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단군 환인 빠는 거를 이게 의도적으로 이 패권을 잡은 다음에 빤다면 괜찮다. 금속의 해결 이야기에서는 그건 지배자의 숙련된 스킬이다. 즉 노예적 사고 발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주가 이 제국주의가 승리했다면 여러분들 만주국이 탄생했을 거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뭐 조선인 이제 이식되었지만 조선인, 일본인, 청나라인, 뭐 남만인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조선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만주국 탄생하고 이제 또 가면 어거지로 이렇게 막 우리가 단군 환인 탱글이에서 그 구대륙에 열려 있는 그 탱글이 아시죠? 탱글이하고 단군하고 막 엮어가지고 만년 역사 창출해서 사실은 그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이런 것들의 개념이 없이 그냥 주구장창 단군 탱글이 환인 하면서 이제 이 고려조선 사만 역사 이거 본질을 모르면서 막 지금 이 대조선뽕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제가 언제나 말하는 공화국 역사의 배운 가치관을 민족봉을 합쳐서 이 기록봉을 넣어서 재해석을 해서 그냥 전 대륙으로 확장을 시키거나 아메리카로 확장을 시켜서 그 자기 정신 승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진실로 믿는 건 많은데 이걸 역이용하는 방법들을 방금 말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역이용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 불가능하죠 지금. 왜냐하면 이 인류 역사 6천년에 이 신유대교 이게 구약과 신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걸 또 더 덮어 씌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엔키 엔릴도 등장하는 거고 여러분 우주인도 등장하는 거고 그런 다음 스킬들도 많이 있죠. 근데 지금 글로벌리즘의 확장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과학이다. 그 과학으로 탄생한 게 무엇이냐? 제약이다. 제약의 신 코로나가 여러 번 민방위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 뻘 이야기는 아닌데.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요점만 찍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도대체 이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한반도 기록사는가 뻥이다. 네? 그러면 인지해야 될 게 뭡니까? 일본도 뻥이다. 일본 애들도 지금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그 기록의 근본이 없다라고 이해하셔야겠죠. 그랬을 때 이 일본의 위치가 어느 곳이냐? 금성의 사전 이야기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죠.
어딥니까? 자, 그래서 조선통신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조선통신사, 수상사, 수견사. 일본에서 또 당나라를 간 개념, 즉 교류가 있었다. 뭐 타고? 배 타고. 배 타고 있었다. 그래서 금성이 살인 이야기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게 유럽은 자,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자, 보십시오. 배 타고 자. 이제 영국이 됐건 이게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 배 타고 이 기록에 이제 가설은 기록의 이 시대적 비교조차가 이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은 다르는데 실질적으로 이동했다. 배를 tas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언제나 이분법 우리가 조선 금성의 살인 가설에서 조선은 동부 13도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환경도 관점을 많이 했고 자 그리고 신라 백제 또 수나라 당나라 견점은 동부 13도에서 서쪽. 근데 우리가 지금 지도판으로서는 5대5까지 올라가는 서쪽이겠지만 정말 1500년 더 과거로 가면 더 밑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배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항해 시대지만 이거를 조선사 기록으로서 한반도적 프레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통신사다. 자, 통신사적 개념 다시 지도 와서 이 통신사적 개념으로 중국이 됐건 이게 나중에 이제 외구의 동선으로 등장하겠죠. 중국 동점 또 이게 어차피 한반도 프레임의 조선계 관점, 일본 관점 이렇게 교류를 했다. 화살표 또 화살표까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화살표가 아니라 그리기로 또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유럽에서 또 중국 한반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다. 자, 그랬을 때 일본은 무엇이냐? 자, 일본 지도 잠깐 이게 또 수당사 일본 경로. 자, 그래서 바로 이 대항해 시대하고 관련된 게 조선통신사다.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 비유를. 자, 이 비유를. 조선통신사가 조선에서 물물을 일본을 이렇게 한양에서 부산 거쳐서 일본 어디까지 갑니까? 도쿄도 가고 에도도 가고 니코도 가고 또 교토도 가고 자, 가면서 이제 규모, 목적 활동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즉 이 동선 라인이 바로 이 지금 여기서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뭐 중국 위치가 됐건 조선 포인트가 됐건 이렇게 가는 거고 이 교류점에서 가장 부를 누리니까 바로 영국 포인트다. 바로 뭡니까? 대마도 역할론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대마도. 자, 이해했죠? 여기까지. 이거 대마도, 영국 대마도 포지션은 제가 수업 시작했습니다. 즉, 대항해 시대에서는 유럽에서 아메리카를 최초 왔다. 동선을. 언제? 1491 콜럼버스 방면 이후에 1500년대 이후에. 하지만, 동양사를 근거로 봤을 때는 일본에서 이제 우리 수견사 할 때는 각구, 조선사 할 때는 또 각구, 조선에서 간 거죠. 받는 입장이죠. 자, 조선사로만 1400년대, 1500년대 뭐 임진왜란 이후를 보면 대륙에서 간 거죠. 대륙에서 일본으로 간 거죠. 전파된 거죠. 자, 이거 이해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유럽사에서는 그래서 제가 유럽의 포인트를 과거사의 일본 포인트다. 그러면 그 일본 포인트가 어느 때까지냐 이거에 대해서도 디테일을 나중에 하고 뭐 조선 중국 포인트를 아메리카로 잡은 거고 조선 중국 그러면 조선 역할을 하는 환경도 여기 이 부분에 가장 이 유럽하고의 밀집도 그래서 임진왜란, 삼포회란 일본이 조선에 있는 구역에서부터 반란이 시작되는 그 스토리텔링에 유럽의 이민 역사 거점 포인트 보스턴, 뉴욕 또 우리 그 영국 동인도회사
제임스타운, 뭐 기타 등등 다 그런 관점이다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 그러면 이제 방향성을 이해했을 거고, 그래서 바로 한반도에서 이렇게 시모노세키 통해서 이렇게 교토 가고 또 걸어서 이렇게 가고 거기서 이제 100길만 따지겠습니다. 부산에서 자 아이노시마, 시모노세키, 기모노세키, 무로스에서 교토, 오사카 여기까지 100길을 가는 거죠. 여기까지에 뭐 여기 중간에 거치는 대마도 다음 편에 이거 글자로 좀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대마도가 되는 거고 이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럽판 지도에서 언제나 말하는 영국 거쳐서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라인이 있고 우리가 그냥 세계사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지구 평면이나 지구 구체에 따라서 이 동선이 달라지겠지만 과거는 지구 평면 지도에 맞춰서 또는 해안으로 이렇게 항해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지금의 그 위치적으로 자 그랬을 때 바로 일본 즉 이게 이렇게 가던 게 반전이 오는 사건이 뭡니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그러면 금성이 사회된 얘기에서 아메리카판에서 임진왜란은 자꾸 이제 이 캐리비안 애들이 임진왜란에서 이 아메리카 전체를 쳤다. 이제 이런 론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오래전에 시리즈로 임진왜란을 동부 13도에 맞춰서 가설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보시고 이렇게 있는 거고 동선이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고 자 그랬을 때 결국 이 유럽판 역사, 유럽판. 그래서 이 동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동선이 뭐냐면 유럽 지도에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당시 도착했던 곳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자면 이탈리아를 일단 잡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그리스, 이스탄불, 물론 이스탄불도 될 수 있죠. 동경 쪽으로 말하면 이스탄불. 그러면 우리가 교토 역할을 하는 게 이 소로마가 되는 거고 동경 역할을 하는 게 동로마, 이스탄불이 되겠죠. 빨간불이에요. 요 디테일도 더 이제 고대사 부분 가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건 아테네 포함인데 이 아테네는 실질적인 문화권으로 보면 오스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 1800년대 사진 보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이 의도적으로 늘어난 거고 여기까지 그 전에 경계선은 베네치아 포함한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서로마가 되는 거고 개념적으로 동로마가 되는 거고 이 개념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도 1900년대 탄생하는 거고 아테네의 관점에서도 1800년대에 더 밀어내기가 되는 거고 뭐가 밀어내네? 천주교적인 게 이슬람적인 거를 밀어낸 거다. 자 그거를 제가 표현을 해주자면 유럽은 더 이슬람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라색이 이슬람, 그 다음에 빨간색이 문화권입니다. 문화권. 기록적인 게 아니라 진짜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에서 보는 가설이 자 이렇게 작던 게 이게 기독교적인 게 작던 게 이슬람적인 걸 계속 밀어내는 게 유럽판이다. 거기서 이제 믹스가 되는 게 동방정교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믹스 현상이 일어난 게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동방정교회적 관점입니다. 이슬람과 천주교가 좀 섞인 것 같은데 천주교가 더 강한 느낌. 보라색 제가 있습니다. 도형체육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사의 문화적인 게 이슬람적인 게 더 먼저다. 천주교인 것보다. 그래서 이게 점점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는 약간 동방정교의 성격으로 띄어지는 거고 약간 이슬람과 천주교의 믹스 현상 그리고 이제 이슬람은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밀려난 거고 이게 이쪽으로 중동으로 전쟁이 그래서 십자군 전쟁처럼 그래서 이 빨간 게 점점 이렇게 밀고 간 겁니다. 뭐가 천주교, 개신교. 근데 여기서 잠깐 천주교적, 개신교적인 것들은 그 1800년대 후반 그 프랑스 혁명 이런 이야기고 천주교적인 게 민거고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또라이
물론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에서 말하는 또라이적 성격이 바로 2000년 동안 역사가 없다가 갑자기 내 땅이요 하고 등장하는 시오니즘, 즉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애가 지금의 글로벌적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제국이 생겼을 때 새로운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오니즘, 유대교가 선포됐을 때 이미 전 세계 글로벌리즘의 패권을 지은 자가 있다. 그 패권을 누가 지었느냐, 그 가문이 누구였느냐는 거는 로스차일드로 일단은 집약되죠. 그의 패밀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자,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해야 될 건데, 아무튼 그 개념을 이해해야지 일본사의 이 개념, 일본사에서 교토하고 도쿄가 왜 세팅이 되는가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일본사 자체가 우리 조선사가 없는데 일본사가 지금 아시아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토의 개념, 서쪽의 개념, 동쪽의 개념, 에도, 동쪽의 개념이 도대체 이 프레임의 이야기가 어느 곳에서 왔는가? 두 군데다.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유럽판, 1순위 유럽판. 하지만 이게 동부 13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A 아니면 B다. 여러분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일본의 포지션이 시대적으로 이것도 이동과 변화가 있다가 완전히 싸그라지게 사라진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대항해 시대, 임진왜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유처럼 했을 때. 그랬을 때, 아니 지금 방금 말한 거 나중에 제가 그 조선 전기 끝나고 지금 우리 이하고 마테오 리치 다음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는 그래서 아나톨리 포메코 나왔을 때 살짝 거론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또 하는 겁니다. 아나톨리 포메코 단순히 그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성이 사는 이야기 엮어서 자 지금 이 개념도 동로만 서로만 일본 그리고 일본 역사하고 로마 역사하고 삼두정치 이야기는 이미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식 배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개소리지 하고 한 편이 이미 한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심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1600 이전의 역사는 X다라는 개념을 금성이 사는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가설로 이야기했는지를 여기다 요점만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방금 말한 일본의 위치 그리고 대항해 시대와 관련된 게 통신사. 이건 이제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니까 하지만 이제 수당사 견난사를 떠나서 임진왜란 이후고 대항해 시대 대항해로 하겠습니다. 대항해하고 통신사가 있기 전에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임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병전 그 시대적 흐름이니까 그래서 이 임병전 관련된 게 다 종교전쟁하고 관련됐다. 분당하고 관련됐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때 무엇이 탄생하느냐? 바로 이때 무엇이 탄생하느냐는 예수 12세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때 어떤 사상이 폭발적으로 터지느냐는 자, 일본 위치. 자, 역사 X. 일본 위치가 유럽이란 거 이게 중요한 거고 대항해 때 임진병사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상이 등장하느냐 아니지 어떤 사상의 흐름의 분당이 탄생하느냐 그게 누가 관련됐다 바로 마테오 리치 즉 이 서인이죠 서인 관련됐다 이거는 또 인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 5번은 이제 이 흐름에서 디테일을 또 이야기해야겠지만 아무튼 큰 맥락으로는 변곡점의 무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아나톨리 포멘코가 또는 그 선배가 됐건 그 무리들이 1600 역사의 X라는 이 그 기반의 자신들의 기반의 가설은 제가 모릅니다. 이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요즘 보고 이야기하니까 뭐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댓글 달아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시아판의 지도의 기록의 패턴이 중요하고 이 유럽판의 패턴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간단하게 자 정반 아까 말한 데칼코마니 날개 두 개 이렇게 데칼코마니 왜 되느냐? 언제나 말씀드린 것까지 스페인 프랑스 경계선 멕시코
뉴 프랑스 경계선. 그 다음에 이 어디입니까? 영국의 포지션. 여기는 영국이 이제 원래도 지형적으로 말하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저 위쪽에 있는 거고, 영국의 위치가 동부 13도가 되는 거죠. 동부 13도. 자, 정반.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가르는 이 서쪽하고 가르는 오스트리아, 독일, 신성로마 제국 관점이 바로 이제 이 지도도 있는데 또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중심 포인트를 저는 이제 최종에는 루이지아나로 본 거고, 미시시피 강으로 본 거고, 이 미시시피 강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이 운하로 세팅이 되는 거죠. 운하. 이야기도 했던 거고. 이걸 다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각각의 금성이산의 가설을 다 큐브로 퍼즐로 연결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다 단편 이거 소화를 못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나 중요한 거고, 그리고 멤버십, 자, 언제나 멤버십으로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보랏빛 진옥박원이 하늘색권이 조원 김강 감사드리고, 또 카카오뱅크로 후원해주시는 행복만님 별 3개 감사드립니다. 별 3개는 3편까지는 뒤에 이렇게 명예스럽게 기록해 놓겠습니다. 진심 감사드리고, 진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서포트 감사드리고, 금상이사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 소화들 잘 하시고, 궁금한 거는 과거 가설들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